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탄수화물 중독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최근에는 그래도 꽤나 알려져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어떤 것인지, 내 입에서 당기는 거를 먹는 것이 건강한 식사인지, 혹은 일체 지방은 먹지 않고 단백질과 뭐 채소 이런 것들만 먹는 게 좋은 식사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의 대사인데,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도 바로 쓰일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영양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잉여로 섭취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근육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나는 이상하다.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지방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맛있는 게 많죠. 너무 우리 입에 맛있는 것들, 빵,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이 꼭 나는 옆에 있어야 된다,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을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말씀드려보면은 이 여러 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이면은 중독 가능성이 있고 7개 이상이면은 중독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올려준 자료입니다.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그리고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3개. 그래도 양호하신 편이네요. 저는 더 많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탄수화물을 줄이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탄수화물 중독이. 우리 혈관에 이렇게 노폐물들이 많이 끼게 돼요. 잉여로 이렇게 섭취된 양분들이 혈관에 노폐물을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동맥 경화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초 저항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되기도 하죠. 각종 성인병들은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내가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섭취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한 끼 식사에서 반 조금 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으세요. 연령에 상관없이 55%에서 6%, 65% 정도가 가장 적절한 탄수화물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GI라는 거는 글리세믹 인덱스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예요. 어떤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이 어느 정도로 빨리 오르느냐.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거는 천천히 혈당이 오르고 또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거는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이런 음식들은 먹을 때는 굉장히 빨리 에너지가 생기고 포만감이 생기는데 또 금방 배고프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GI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포만감도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고 무기력감도 조금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 음식에 많이 쓰이게 되죠.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먹는 음식의 GI 지수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GI 지수 표를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음식 중에 GI 지수가 낮다고 하는 거는 55 이하, 그리고 높다고 하는 거는 70 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고구마는 이렇게 GI 지수가 낮은 쪽에 있고 감자는 GI 지수가 높은 쪽에 있죠. 특히나 감자튀김 이런 것들은 더합니다. 그리고 낮은 것 중에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이용하는 바나나, 사과, 토마토,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이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맛있어하는 라면이나 빵, 도너츠, 떡 이런 것들도 굉장히 GI 지수가 높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중에 간혹 떡은 살 안 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떡도 GI 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몸은 계속 세포들이
한 세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계속 교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 이곳의 원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탕, 과자, 빵 같은 것만 먹으면은 이런 쪽에 몸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야채, 과일, 채소 이렇게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주식을 하게 되면 저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내 입에 당기는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음식을 달리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